그러니까 결국 사주란 건 우선은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사주격한 쌤, 사교쌤입니다. 자, 오늘도 사교적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사주를 좀 잘 풀어내기 위해서 꼭 알고 있으면 좋은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주를 제대로 보는 시야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사주 예시들을 가져와서 사주를 해석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지만, 근데 오늘은 사주 해석보다는 사주를 공부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실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물론 사주를 잘 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알아야겠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런 것들은 꼭 알아야겠다는 5가지 조언이라면 조언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주를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주 해석이라는 것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배워서 활용하는 어떤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제대로 된 원리만 알고 대입을 하면 사주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 이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대부분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누구나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쉽고 편안하게 사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저와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벌써 금액은 크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유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사주는 논리와 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자, 오늘은 본론으로 좀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주를 좀 잘 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것은, 절대 사주로 명의 기륭을 보는 방법, 즉 취영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거의 모든 영상에서도 너무 강조하는 부분이고, 제 거의 모든 컨텐츠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또 언급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사주를 몇 년이고 공부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큰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명리를 대략 5년 정도 이제 수업을 듣고 공부하셨다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분이 저에게 상담을 의뢰해 왔습니다. 저는 상담 중에 그렇게 상당히 오래 공부하신 분이 왜 저에게 사주로 상담을 신청했는지 아무래도 여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가, 거의 본인이 5년 정도 공부를 해왔는데, 주변인 사주 중에 해석이 되는 사주도 물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아예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을 모르겠다는 사주도 있는데, 본인 사주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을 모르겠다는 이유로 상담을 신청해 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의 문제는 사주를 보는 법, 취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이분께서는 이제 사주를 볼 때 기본적으로 각 간지의 물상에 집중해서 사주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주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기륭을 알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명리, 즉 사주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양한 관법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말을 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통변을 구사하는 방법 등은 좀 다를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사주를 해석하는 핵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주가 뭐기 때문에 사주가 좋고 나쁘고 있을 수가 없고요. 조우나 억부로만 사주를 판단한다거나 혹은 신살로 사주를 본다거나 물상이나 12운성으로 사주를 본다는 것들은 명리를 해석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사주를 볼 때 어떤 우리가 명의 기흉을 판단할 때 주로 승패를 좌지하는 게 아니라 감안하는 정도의 것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사주 명리를 보는 방법은 명리 역사상 송대 이전의 삼명학과 그 이후에 나온 이리주의 자평명리학,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삼명학은 연주의 나붐을 중심으로 신살과 12운성을 중심으로 사주의 기륭을 판단하는 거고요. 이리주의 자평학은 기본적으로 연주가 아닌 사주의 중심을 원령에서 투출한 용신을 사길신과 사흉신으로 나눠서 사주의 성패를 논하고 있고, 보통 알고 있는 신살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배제하고 12운성은 참고하는 정도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주 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존재하는 걸까요? 그건 아마 명리학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와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가장 크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실천에 나가고 또한 제자를 길러내고
책을 쓰고 하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끝나지 않는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주를 보는 취용법은 절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의심하고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의 아까운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주 보는 취용법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의 사주 실전풀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주를 아무래도 잘 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주로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궤변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사주팔자, 즉 명리학은 말 그대로 명의 이치를 파악해서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부귀 빈천을 예측하고 최대한 흉은 피하고 길한 것을 득하기 위한 학문이 이 학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한 사람이 부귀할 건지 빈천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탁월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육친과의 관계, 그리고 뭐 직업성이라든지 궁합 혹은 건강이 어느 쪽이 안 좋아질 수 있는지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학문이든지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자세라면 본인이 공부하는 학문의 본질과 한계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그럼 사주로 말하기 어려운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선 그 대표적인 게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건 사실 신의 영역이라고 진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령 이럴 수는 있어요. 사주를 봤을 때 운이 어려워지고 건강적인 측면이 어려워지는 때가 사주로 언제인지는 알 수가 있지만 그 사주만 보고 이때 사람이 100%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분들은 뭐 지진에 삼합이 생기거나 혹은 뭐 대세운에서 일주와 같은 운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게 혹세무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상담을 하신 어떤 학부모님께서 삼합이 사주에 있다는 것을 안 좋다고 들어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본인 자녀분의 사주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 자녀분의 사주 지지에 삼합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주란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런 사주 원리도 없을 뿐더러 자식의 사주를 들고 온 부모에게 그런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사주로 말을 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뭐 선천적인 기형이라든지 혹은 뭐 유전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도 사주로 건강을 상담을 할 때에는 가족력이 있는지를 우선 좀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건강이나 어떤 질병은 유전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환경에 의해서 사주는 같더라도 사람의 살아가는 정도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처럼 사주로도 분명히 설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라는 학문이 한 사람의 모든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모든 것에 적용시키려 해석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자세가 오히려 사주라는 학문을 공부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주란 한 사람의 부귀, 즉 한 번 사는 인생 뭐 어렵게 살지 그래도 좀 편하게 살아볼지 그것을 가늠하는 가장 정밀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에 사주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사주가 더 안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라도 최소 사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좀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사주를 좀 잘 풀기 위한 세 번째 방법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방법은 사주를 볼 때 운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저희 유튜브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모든 사주를 설명할 때 최소 대운이라도 놓고 사주와 대운을 적용해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사주팔자와 운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주팔자, 즉 태어난 연월일시를 간지로 표현한 이 사주팔자는 내가 태어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고정된 명입니다. 자, 그래서 타고난 사주팔자에서 발생된 어떤 문제점은 평생을 안고 가는 고질병처럼 본인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본인 사주팔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주팔자를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운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팔자 안에서 발생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0년 대운 혹은 1년 세운 혹은 월마다 바뀌는 절운 이러한 변화하는 기운에 의해서 사주의 형태와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 한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고 앞으로 더 좋아질지
혹은 더 어려워질지를 절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운을 봐야 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겁니다. 자, 운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주 케이스를 하나 보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사주는요, 얼마 전에 부모가 상담을 의뢰해온 케이스인데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지금 95년생 여자분의 사주인데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께서 이 사주를 어디든 들고 가서 상담을 받으면 일찍부터 공부도 잘하고, 대기업이든 공무원 쪽이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주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요. 부모님께서도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나이가 지금 이제 30이 거의 다 돼가는 이 자녀분이, 학창시절에는 이제 학업도 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요. 아직까지도 변변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심지어 건강도 좋지 않아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조차 힘든 상황인데 최근도 사주를 보러 가면 사주가 참 좋다고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자녀의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상담을 좀 의뢰해 오신 사주인데요. 간단하게 사주 분석을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우선 이 사주는 지금 4월 기토, 정인격입니다. 자, 지지는 이렇게 인을 중심으로 봐야 하는데 이렇게 인 옆에 양쪽에 제가 이렇게 충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문서를 쥐음에 있어 항시 즉 돈이나 아버지 그리고 혹은 뭐 배우자 궁에 있는 재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해서는 배우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주 모양이 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주 지지를 좀 다 살려놓은 기운이 여기 하나 있네요. 이렇게 그나마 지지의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을 극하는 중에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좀 돌려놓은 부분이 지지의 모양이 좀 좋아졌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관의 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이 상징하는 어떤 남자나 직장에 의해서 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식궁에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식의 덕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지의 모양은 그래도 좀 나아진 게 있는데 천간은 사주 모양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천간은 사중에 투출한 병화, 인이 이렇게 용신이 된 사주인데요. 인이 이렇게 연간에 7살 평관을 봐서 인수봉살,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인상생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이 사주가 굉장히 귀하게 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식신이 투출해서 요 인을 병신합으로 이렇게 쓰지 못하게 되어서 천간에 이렇게 살만 남겨놓은 사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 요 식신이 병이 된 사주고요. 을목 자체인 평관만 남겨놓은 것도 문제가 된 사주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주팔자는 내가 태어날 때 받은 고정된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발생된 고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부모님께서 상담을 받으러 간 곳에서는 그 사주 해석도 제대로 안 된 것도 있지만 운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 사주가 계속 좋다고 그냥 말을 한 거라고 저는 좀 거의 확신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 사주를 딱 보고 운을 보면은 1초 안에 이 아이가 지금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를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주 8글자를 봤을 때 이렇게 지지에 재나 관, 인을 갖추고 있고 천간도 이렇게 인이나 식신 같은 거를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 사주가 좋다고 한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주는 그런 식으로 봐서 절대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최소 대운이라도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지금 천간에서 발생된 이 살해 문제는 어떻게든 운에서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대운 천간에서 이 사주의 용신인 병종화나 혹은 식상이 다시 뜨는 것도 좋고요. 혹은 비겁이 뜨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주 살해 문제를 아무래도 해소하는 운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대운을 보게 되시면 지지반 같은 경우 이렇게 인을 쓴 사주가 이렇게 식상으로 흐른 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천간에 지금 이 고질적인 문제는 해소가 안 된 겁니다. 자, 초년에 이렇게 살을 남겨둔 상태에서 운에서 이렇게 재가 들어왔다는 거는 당연히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부모 덕을 받기 어렵거나 학업 자체에 집중을 하기 어려울 뿐더러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 힘들 수도 있는 거고요. 게다가 올해처럼 이렇게 세운에서 간목 정관이 다시 뜨게 되면은 이미 살을 본 중에 다시 관살이 혼잡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거는 너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을 제외하고 사주를 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단식적인 판단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려면 사주를 잘 보기 위해서는 운을 보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주를 좀 잘 보기 위해서 네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운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방금 세 번째에서 운을 꼭 보라고 이야기해 놓고 왜 갑자기 대운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좀 너무 모순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을 볼 때 대운만을 집착해서 사주를 해석하면 사주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사실 이 부분도 저희 영상에서 몇 번 다뤄진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운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흘러가는 대운이 있고요. 대운 안에서 또 1년마다 바뀌는 세운이 존재하고요. 이 세운 안에는 또 월별로 흘러가는 절운이 존재하고, 또 그 절운 안에는 하루마다 바뀌는 일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운이라고 하면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대운이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대운이 10년간 흘러가는 운이기 때문에 이 대운을 한번 잘못 만나면 골치 아픈 건 맞죠. 자, 그런데 대운 안에 존재하는 1년마다 바뀌는 세운에 의해서 이 잘못 만난 대운의 문제를 극복하기도 하고요. 잘못 만난 대운의 문제를 좀 더 어렵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운만큼 못지않게 세운을 보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대운과 세운, 그리고 절운, 이것은 힘의 세기, 즉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의 차이일 뿐이라고 보시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대운의 문제를 세운에서 극복할 수 있듯이 1년 세운이 좋게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월별로 흘러가는 절운에 의해서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주를 볼 때 대운을 확인하고 나면 세운과 절운까지 확인을 하셔서 지금 내 사주가 문제가 없이 가는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자, 이번에도 역시 사주 예시를 좀 간단히 가져와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분은 지금 올해 회사에서 좀 직원들과 불화로 본인 생각으로는 좀 어이없게 퇴사를 하고 경제적으로 좀 곤란에 처하신 분의 사주인데요. 본인이 자신의 대운을 지금 봤을 때는 뭐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좀 궁금하다고 저한테 사주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자, 이분은 지금 사주를 좀 우선 보자면 90년생 여자분의 사주신데요. 미월 임수의 정관격 사주입니다. 자, 정관은 사주에서 기본적으로 항시 얘기하지만 가장 귀한 기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를 만나는 건 좋긴 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재에 의해서 이렇게 월지 정관에 궁성이 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나 남자와 좀 연이 떨어질 수 있는 사주 모양이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정관이나 이렇게 재를 같이 쓰는데 일간의 뿌리가 이렇게 없는 것도 좋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오히려 재, 즉 돈이나 관, 직업이나 남자로 인해서 항시 문제를 달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관이 재를 만난 건 좋게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천간의 모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은 지금 이 정관 미중에서 토출한 이 병화가 천간의 지금 용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천간은 이 재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보셔야 하는데요. 이 재가 이렇게 편인을 만난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월간에 현재 떠 있는 이 개수 겁재는 이 재를 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시 겁재, 즉 동료나 형제에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주가 된 거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에서 정관 같은 게 떠서 이 겁재를 처리해서 좋다고 보는 게 맞는데, 실제로 이분이 지금 32세 대운이 되게 되면요, 기묘 대운이 오게 되면 천간에 이 정관이 떠서 겁재를 흑하기 때문에 재도 같이 살아나기 때문에 대운 천간의 기토는 분명히 좋아 보이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명주분도 대운에서 이 정관을 분명히 좋게 본 것인데요. 네, 이것은 맞습니다. 잠깐 세운을 보기 전에 지지에서 들어온 이 묘목도 좀 얘기는 해봐야겠죠. 우선 이 묘목은 어떻게 볼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사주는 월지가 정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이 들어와서 해묘 반합하여 정관을 상관으로 바꿔놓는 건 절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지에 재가 많기 때문에 목생화, 화생토로 돌릴 수 있다고 통관해서 돌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직접 합하고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묘대운 천간은 기토가 떠서 아무래도 좋다는 건 천간 바깥으로 드러난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내가 좀 직위도 갖추고 부도 좀 축적할 수 있는 대로 들어온 건 맞지만요, 지지 내부적으로는 상관에 의해서 관이 합과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랫사람에 의해서 내 직위나 내가 가진 자리가 항시 위용을 받는 대운에 처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대운을 좀 더 좋게 만들지
나쁘게 만들지는 이제는 세운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대운이 바뀐 작년 개묘년은 어떤지 봐야 할 텐데, 사실 대운이 바뀐 개묘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겠죠. 우선 개묘가 들게 되면 천간에 겁재가 들고요, 지지에서 이렇게 상관이 들게 되죠. 이 세운으로만 놓고 본다면 현재 주변 사람으로 인한 겁재, 주변 사람으로 인한 말썽이 생긴다는 건데, 천간의 겁재 개수는 대운 정관의 기토에 의해서 제어가 되지만 지지 묘목은요, 대세운 모두 이렇게 묘목이 들게 되면은 이분이 벌써 내부적으로 아랫사람이나 본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당히 내부적으로 직위나 회사 위치에서 문제를 쌓아놓고 온 때라고 볼 수가 이미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중에 올해 갑진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가 되면 드디어 문제가 생긴 걸로 보셔야 합니다. 자, 우선 올해 갑진이 들게 되면요, 대운에서 지금 좋게 들어온 이 기토로 간목이 합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세운도 역시 지금 이 사주는 월지가 정관인데, 세운에서 이렇게 살이 들어온다는 건 지지는 역시 관사론잡에 쌓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식신에 의해서 요 관이 잡혔기 때문에 내가 부주의에서 혹은 나태해서 내 천간의 정관을 날렸기 때문에 직업적인 난제가 생긴 건데, 지지 역시 관살이 혼잡되면서 직업적인 난제가 내부적, 바깥이나 안으로 모두 생겨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분이 뭐 꼭 퇴사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명주가 올해는 직업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을 거라는 게 아무래도 좀 난제가 있을 거라는 거를 이 세운 보게 되면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주를 잘 보기 위해서는 대운만을 확인해서는 사실 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일 거라는 거를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거죠. 대운이 아무리 좋게 들어와도 세운에서 이 좋게 들어온 대운을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운까지 좀 정확히 체크가 되셨다면 세운까지 적용해 보는 것들을 좀 많이 연습해 보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사주를 잘 보기 위한 5번째 마지막 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팁은 본인 사주만을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사주를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본인의 사주를 셀프로 해석하고 싶어 사주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처음에 사주를 공부한 계기가 제 사주를 보기 위해 시작한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러나 본인 사주를 잘 풀기 위해서는 내 사주뿐만 아니라 남의 사주도 해석이 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가 사주를 업으로 할 것도 아닌데 남의 사주를 해석을 잘해서 뭐가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겠지만, 대부분 본인 사주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본인 사주에 포함되어 있는 사주의 모양의 형태의 풀이법만을 찾아 헤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렇기에 사주 내 해석 원리를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떤 글자나 십신을 가지고 있는지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이 사주의 예시로 본다면, 예를 들면 이모일주이기 때문에 이모일주에 관한 정보를 막 엄청 찾아본다거나, 사주에 화기운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화기운이 많은 사주의 해석을 찾아본다거나, 내 사주에 겁재가 있기 때문에 겁재에 대한 정보만 취한다든지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예상하시다시피 이런 식의 파트적인 정보는 사실 사주를 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것은 사주 해석의 본질을 논하지 않고 사주 내에 어떤 글자가 있는데 이것의 특징을 알아보는 정보는요,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륭의 정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종합적인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그냥 공만 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체력부터 팀 전술을 위한 공부라든지 개인 테크닉을 올리기 위한 기초 훈련 등 종합적인 부분의 역량을 올려야 축구라는 경기 퍼포먼스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사주를 풀기 위해서 본인 사주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거의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사주 명리를 전공하는 학생도 아닌데 여러 책을 쌓아놓고 많은 책을 섭렵하는 건 어렵기에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그래도 다양한 사주를 해석할 수 있는 원리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분명히 본인 사주의 해석과 운의 해석이 문제가 없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사주를 좀 제대로 풀기 위해 알아야 한 5가지를 이야기해 봤는데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결국 사주란 건 우선은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 여러분께
항상 사주를 제대로 보는 원리와 시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강의 안내와 상담 안내는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사교적인 댓글과 구독은 항상 힘이 됩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